이번 시간에 우리 다중 이프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중 이프문이요. 다중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이제 이프문이 이제 여러 개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if를 쓰고 이제 조건을 쓰는데 그 조건이 이제 여러 개일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 제형을 보고 우리가 다중 if문이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다중 if문의 형식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이제 조건 1번이 있고 조건 2번이 있고 조건 3번이 있고 그 밑으로 이제 조건들을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조건이 이제 여러 개일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 if문이 다중 if문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근데 우리 이제 if가 지금 이렇게 이제 나오고 이 조건에 이제 만족하면 얘를 이제 실행시켜달라 그렇게 이제 쓴 거고,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을 못하면 else로 찾아오겠죠. else로 짜잔하고 이제 찾아왔더니 또다시 그 뒤에 이제 if가 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조건 2번 그걸 이제 써주고 이 조건 2번을 만족할 때 어떻게 해달라 그걸 여기다 이제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 조건을 이제 만족을 못해요. 그러면 이 조건을 이제 만족을 못하니까 또 else로 찾아가겠죠. else로 찾아왔더니 또 if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 그 뒤에 또 조건 3번이 있으니까 조건 3번을 또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얘를 이제 실행시켜달라 이런 형태로 써주는데, 만약에 이 조건 3번도 만족을 못해요. 만족을 못하면 또 else로 찾아가겠죠. else로 찾아갔더니 지금 얘를 이제 실행시켜라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실행할 문장 1이라는 거, 얘는 언제 실행된다? 조건 1번을 만족했을 때 실행이 되더라. 만약에 우리가 이제 코드를 쭉 써놓고 봤더니 조건 1번을 만족해요. 그러면 여기서 실행할 문장 1, 요거 이제 하나 실행을 시키고 이 밑에 있는 거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이 조건 2번은 언제 물어본다?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을 못했을 때 else로 찾아와서 if 얘를 이제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을 못했을 때만 else로 찾아와서 조건 2번을 물어보고, 만약에 조건 2번을 만족을 해요. 만족하면 실행할 문장 2 얘를 이제 실행하고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밑에 조건 3번은 언제 넘어가요? 이 조건 2번을 만족을 못했을 때 else로 찾아간다고요. 그래서 조건 2번을 만족을 못해야 조건 3번을 물어보더라. 그리고 조건 3번을 이제 물어봤더니 조건 3번을 만족해요. 만족하면 실행할 문장 3 얘를 실행하고 그냥 끝나버리겠죠. 만약에 조건 3번 얘도 만족을 만약에 못하면 그때 이제 else로 찾아와서 얘가 이제 실행이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코드는 길지만 조건 1번을 만약에 만족한다면 실행할 문장 1 요거 실행하고 그냥 if가 끝나는 거예요. 그 밑으로는 언제 넘어간다? 조건에 만족을 못했을 때 else로, 또 조건에 만족을 못했을 때 else로 이제 찾아가더라. 그래서 이 실행할 문장 4번이라는 거는 위에 써놓은 이 조건 1번과 2번하고 3번하고 이런 것들, 이 위에 있던 모든 조건들을 싹 다 만족을 못했을 때 그때 얘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그 형식을 보게 되면 앞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죠. 얘는 이제 조건이 이제 하나일 때 참일 때 얘를 해달라, 거짓일 때 이제 else를 찾아와서 얘를 해달라 그렇게 쓴 거죠. 그렇게 썼는데 여기 이제 else에 if가 또다시 이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식이나 예제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때 외우셔야 돼요. 외우고 이해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앞에 거 나는 이거 못 외웠어요. 못 외웠는데 또 새로운 형식이 또 나왔죠. 이건 언제 외울 건데요. 그래서 이런 형식이나 이제 예제 문제가 나오면 외울 거는 반드시 외우고 그 뒤로 넘어가셔야 돼요. 이 앞에 것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이 뒤에 거 보죠. 이해가 더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렵다 계속 그런다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중이품은 이제 예제 문제 좀 보자고요. 자, 예제 문제를 보니까 점수에 따라서 등급을 이제 표시한대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메인 클래스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고, 그리고 메인 함수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우리 이제 int, jum
점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변수, 정수형 변수를 이제 선언하죠. 선언하면서 거기다가 초기 값으로 뭘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85를 집어넣어라. 그 뜻이죠. 그럼 이제 점이라는 곳에는 이제 85라는 그 점수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if문이 나왔죠. if가 나오고 그 뒤에 가로로 이렇게 이제 조건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점이라는 그 변수에는 지금 현재 85가 들어있죠. 그러면 85가 90보다 크거나 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85는 90 이상이 아니죠.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조건에 만족을 못하니까 이제 else로 찾아가서 if를 또다시 이제 만난다고요. 만났더니 이번에 써져 있는 그 조건을 보니까 점에 들어있는 그 값이 80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점에는 지금 현재 85가 들어있으니까 85는 80 이상이 맞죠? 맞으니까 바로 밑에 있는 시스템 프린트f 얘를 이제 만납니다. 얘를 만나서 화면상에 학점은 B입니다. 점. 여기까지 화면상에 이제 출력이 되고 역/n 이 제어 문자를 만나서 커서를 다음 줄 처음으로 이제 이동시키고 이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가 되겠죠. 그 밑에 있는 70 이상이야. 얘는 물어봐야 안 물어봐? 안 물어보죠. 왜? 이 조건을 만족했으니까. 이 조건에 만족했으니까 참일 때 시스템 프린트f 얘를 이제 만나서 얘를 실행하고 그냥 끝나버린다고요. 그 밑에 점에 들어있는 그 값이 70 이상이야. 이걸 언제 물어본다? 이 조건을 만족을 못했을 때 80 이상이야. 이 조건을 만족을 못해야 else로 넘어올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 조건을 이제 만족했기 때문에 그냥 학점은 B입니다. 점. 요거 이제 출력하고 이제 종료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점에 들어있던 그 값이 만약에 80 이상도 아니에요. 아니면 그때 이제 else로 넘어와서 if를 만날 거고 여기서 점이 70 이상이야. 이 조건을 또 물어보겠죠. 그때 70 이상이라면 얘를 이제 출력하고 그냥 끝날 거고요. 만약에 얘도 만족을 못했어요. 못하면 그때 이제 else로 찾아와서 얘를 그냥 출력하고 그냥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점에 들어있던 그 값이 만약에 100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85가 아니라 100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if로 찾아와서 점에 들어있던 그 값이 90 이상이야? 물어봤는데 90 이상이죠. 90 이상이면 화면상에 이 값을 이제 출력해 주고 밑에 거 묻지 않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요런 게 우리 이제 다중 if문이요. 다중 if문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을 여러 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보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형식이요. 두 번째 형식은 if문, 원래 있던 그 if문 안에다가 또다시 if문을 다시 새로 쓴 거. 그게 이제 우리 두 번째 형식입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if라고 쓰고 조건 1번이 써져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또 if하고 조건이 또 써져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형식 1번이랑 비교했을 때 여기에는 이제 else가 없어요. 그리고 요만큼의 그 내용이 전부 다 이제 들여쓰기가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요만큼이요. 조건 1번을 만족하게 되면 바로 밑에 있는 걸 수행하는데 바로 밑으로 내려갔더니 또 다른 if를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 1번을 만족했을 때 실행할 문장이 이제 여러 개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중괄호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러면 조건 1번을 만족했을 때는 지금 이곳을 전부 다 이제 실행을 이제 해 줄 거예요. 만약에 조건 1번을 만족을 못했다. 그러면 그때 이제 else로 찾아와서 실행할 문장 3 얘가 이제 실행이 되고 이제 끝날 거예요. 해서 if문 안에다가 또 다른 if문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표시해 보면 얘가 이제 하나의 if문이에요. 조건 1번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가 이제 하나의 if문이고 그 안에다가 또 다른 if문을 이렇게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실행할 문장 1 얘는 이제 언제 실행이 되냐? 지금 얘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걸 따져보면 이 조건 1번을 만족해야 이곳으로 이제 내려와서 또 다른 이제 if를 만나겠죠. 그리고 조건 2번도 만족해야 실행할 문장 1 얘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조건 1번을 이제 만족하면 이제 또 다른 if로 들어올 거고 또 다른 if에서 조건 2번을 물어봤을 때 얘를 이제 만족을 못해요. 만족을 못하면 그때 이제 else로 찾아와서 실행할 문장 2 얘가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조건 1번을 이제 땅 하고 이제 비교를 했는데 조건 1번을 만족할 때만 지금 이곳으로 오는 거죠. 근데 조건 1번을 만족을 못해요. 못하면 그때 else로 찾아와서 얘가 이제 실행이 된다고요. 그러면 조건 1번을 만족을 못하면 얘를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보더라. 안 물어보고 그냥 조건을 만족을 못하니까 else로 찾아와서 실행할 문장 3 얘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식 1번이랑 이제 비교해 보면 형식 1번 얘는 우리 이제 하나의 if문이에요. 하나의 if문이지만 이 형식 2번은 if문 안에다가 또 다른 if를 이렇게 이제 집어넣은 그런 형태입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형식 2번처럼 if문 안에다가 또 다른 if문이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박스로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얘는 이제 하나의 if문이니까 따로 뭐 박스 치고 할 게 없어요. 근데 얘는 이제 if 안에 또 다른 if가 들어있기 때문에 박스로 구분해야 정확하게 구분해서 헷갈리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예제 문제 좀 보자고요. 자, 우리 예제 문제를 보니까 이제 홀수 짝수 판별하기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숫자가 있어요. 어떤 특정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숫자를 2로 나눌 거예요. 자, 나누기 2를 할 거예요. 나누기 2를 했을 때 몫은 얼마가 나오고 그때 나머지 값을 이제 구해보면 나머지 값은 0이 나오든 1이 나오든 둘 중에 이제 하나의 값만 나올 거예요. 만약에 이 물음표에 만약에 이제 5라는 그 값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5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몫은 2가 될 거고 그리고 나머지 값은 이제 1이 생기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물음표에 만약에 6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6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몫은 3이 될 거고요. 그때 이제 나머지 값은 0이 생기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숫자를 2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으로 나올 수 있는 게 0 아니면 1, 둘 중에 이제 하나라고요. 만약에 0이라는 그 값이 나왔다. 그 얘기는 그 숫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숫자가 짝수다. 그 얘기고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만약에 1이 나왔다. 그 얘기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숫자는 홀수다. 그 얘기요. 해서 2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 값이 0인지 1인지 그걸 가지고 홀수 짝수를 이제 판단하는 그 코드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A%E, B%E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이곳에 보게 되면 막 %라는 그 연산자가 사용이 되는데 이 % 연산자가 나머지 값을 구해주는 그 연산자예요. 해서 A를 2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을 구해달라. 그리고 B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구해달라. 그리고 B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구해달라. 그겁니다. 해서 나머지 값 구하는 그 연산자가 우리 이제 %라는 그 기호예요. 그러면 지금 이 코드 요거 좀 이제 보자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변수 선언하면서 우리 이제 초기값을 집어넣는 그 코드고요. 그 밑에 보니까 우리 if가 시작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조건이 써져 있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제 바로 밑에 있는 거 실행해 줄 거고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해요. 못하면 이제 else로 찾아와서 else 안에 있는 이 명령문들을 전부 다 이제 실행을 해 주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참이다 그랬을 때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는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코드들을 이제 실행시켜 줘야 되는데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또 새로운 if가 또 나오는 거죠. 그리고 거짓일 때도 보세요. 이 조건에 만족 못해서 이제 else문을 찾아왔더니 else의 안에 보니까 또 다른 if문이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바깥쪽 큰 거 A%E는 0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본 그 조건 있죠. 그 조건의 기준을 봤을 때 요만큼 이제 하나의 if문이에요. 얘가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참일 때 실행해야 되는 거 그리고 거짓일 때는 이제 else를 찾아서 else 안에 있는 이 코드들을 이제 실행해 주겠죠. 근데 참일 때를 보니까 또 다른 if가 있고 거짓일 때 else로 찾아왔더니 또 다른 if가 또 들어 있다고요. 해서 if문 안에다가 또 다른 if를 이렇게 이제 써 놓은 거예요. 해서 그걸 이제 표시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러면 지금 이 코드에서
이 조건을 만약에 만족을 하면 지금 이 if문을 만나서 얘를 이제 실행시켜 줄 거고,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을 못하면 else로 찾아와서 얘가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럼 지금 여기 이제 첫 번째 줄에서 int다라고 해서 정수형 변수 a와 정수형 변수 이제 b를 선언하면서 거기다가 초기 값으로 뭘 집어넣어라? a에다가는 이제 21이라는 그 값을 집어넣고 b에다가는 10이라는 그 값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바로 밑으로 내려갔더니 이제 if를 이제 만날 거고, a의 값은 지금 현재 21이죠. 21%이요. 그러면 요만큼 이제 계산한 게 0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는는 쓴 게 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해서 0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21 나누기 2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나머지 값을 구해보면 그때 이제 나머지 값은 이제 1이 생긴다고요. 그 1이 0이랑 똑같아요? 아니죠. 아니니까 이제 여기서 else를 이제 찾아옵니다. else를 찾아와서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또 다른 if 얘를 이제 만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b의 값을 2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을 구해달라. 그걸 먼저 계산한 다음에 0이랑 똑같아. 그걸 이제 비교해 줘야 되겠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b라는 그 변수에는 아까 초기 값으로 이제 10을 집어넣었으니까 10이라는 그 값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10 나누기 2를 했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을 구해달라. 그러면 10 나누기 2 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 값은 0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값이 0이랑 똑같아? 똑같죠. 똑같으니까 바로 밑에 있는 얘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해서 지금 이곳에 보니까 시스템화 printf에서 지금 요 쌍따옴표하고 쌍따옴표 안에 있는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출력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화면상에 출력되는 거는 a 콜론 홀수, b 콜론 짝수하고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되고 n 제어 문자를 만나서 커서를 이제 다음 줄 처음으로 옮기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a 값을 보니까 21 홀수가 맞죠? b의 값은 보니까 10 짝수가 맞죠? 해서 a는 홀수다, b는 짝수다. 얘가 이제 출력이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초기 값으로 b에다가 지금은 이제 10을 집어넣었지만 여기다 이제 11이라는 그 값을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else로 찾아올 거고 b의 값을 2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을 구해달라. 그러면 11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나머지 값이 이제 1이 생기겠죠. 그러면 1이 0이랑 똑같아요? 아니죠. 아니니까 이제 else로 찾아와서 얘가 이제 출력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a의 값은 21을 가지고 있고 b의 값은 11을 가지고 있다면 둘 다 홀수가 맞죠? 해서 모두 홀수, 얘가 이제 출력이 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a의 값을 좀 바꿔보자고요. 만약에 a의 값이 지금 현재 21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돼 있는데 21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20을 집어넣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첫 번째 if로 내려와서 a의 값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구해라. 그러면 20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그때 나머지 값은 0이 생기겠죠. 그 0이 0이랑 똑같아? 똑같죠. 똑같으니까 참이다 라고 해서 지금 요 if로 내려갈 거예요. 해서 참일 때 보니까 또 다른 if가 또 나왔죠. 그때 b의 값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구해라. 그러면 b라는 그곳에는 10이라는 그 값이 이제 들어갔으니까 10 나누기 2 해주면 그때 나머지 값은 0이 생기겠죠. 그 나머지 그 값이 0이랑 똑같아? 똑같죠. 똑같으니까 얘가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해서 그때는 모두 짝수, 얘가 이제 출력이 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겠죠. 해서 20하고 10은 둘 다 이제 짝수기 때문에 모두 짝수, 얘가 이제 출력이 된다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b의 값이 만약에 11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때 b%2, b를 2로 나눴을 때 11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구해달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머지 값이 1이 생기겠죠. 그 1이 0이랑 똑같아? 아니죠. 아니니까 그때는 이제 else로 찾아와서 얘가 이제 출력이 된다고요. 해서 a는 짝수다, b는 홀수다. 얘를 출력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a가 20을 집어넣고 b에다가 이제 11을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if문 안에 또 다른 if가 있을 때는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박스를 쳐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요 다중 if 요 형식 꼭 외우세요. 외우시고 예제로 나온 거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나가셔야 돼요.